안녕하세요.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. 일반적으로 그 유튜브를 시청하는 그 이유가 그 누군가는 지식을 얻거나 또는 뭐 가벼운 재미, 뭐 스트레스 해소용, 그리고 뭐 정치적 동질성을 뭐 느낀다든가 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뭐 공감대를 형성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유튜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?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겠죠. 문제가 아니라 돈이겠죠. 그래서 후원금하고 광고일 텐데, 광고 수입은 뭐 스타급이 아니면 보니까 한번 조회해서 듣는데 보통 1원에서 3원 정도 되니까 그거는 뭐 스타급이 아니면 아니고 뭐 후원금 뭐 그쪽으로 많이 하겠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 제 생각을 그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 뭐 살아있다는 느낌 저 나름대로, 그리고 제 친한 친구 해외 나가 있어 외로우니까 그 친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, 뭐 우리말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, 그러고 또 가까운 사람들 뭐 제 생각을 뭐 얘기하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러면서 누군가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적잖이 있었는데, 뭐 조회수나 구독자 이게 정체되는 거를 보고 좀 어느 정도 저 자신도 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. 이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하면서 괜히 뭐 궁시렁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감도 좀 들고, 뭐 그래서 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, 또 어떤 게 또 제일 필요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남보다 잘하는 거는 사실 좀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. 저는 상황 판단을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저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. 그래서 어쩌면은 뭐 유튜브를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. 어렸을 때 표현대로 하면 야리젠다 그러죠. 그 뭐 눈치 보고 뭐 요령 같은 겁니다. 요령. 어떤 조직에 있어서 요령. 어떻게 하면 족밥이 안 되고, 어떻게 하면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고, 나쁜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문을 보고서 얘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 머릿속을 뭐 들여다 본다든가 뭐 그런 게 좀 발달이 돼 있어요.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. 제가.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선생들이 저를 자르려고 했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무런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. 뭐 운이 좋았죠. 뭐 주위에서는 다 잘려 나가는데 유기정학 받은 적도 없습니다. 그 선생이 오래 학교 생활을 오래 한 그 뭐 학생 주임이라고 그러나요? 저보고 대놓고 지능범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나쁜 일하다 걸린 놈들이 절 부른 놈도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제 관점에서 보면 요령도 실력이다. 그 이경규 개그맨이 우스갯소리로 뭐 자기 방송국에서 살아남고 오래 간 이유가 로비라고 그러는데 그건 우스갯소리죠. 저는 요령이라고 봅니다. 그 아무리 제가 잘못을 뭐 그렇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 그 졸업
그거에다가 에? 저 문과였으니까 이과 꼴찌는 밴드 드럼 치는 애가 했더만 왜 저를 문과 꼴찌로 만들어 놨는지, 그리고 그 생활 태도 가나다 중에서 왜 전부 다 내가 다인지, 그리고 선생이 쓰는 말에 왜 내가 단체 생활에 적응이 안 됨이라고 썼는지, 저 증권사 다니면서 능력 있다고 인정받고 다녔어요. 제가 왜 단체 생활에 적응이 안 됩니까? 그리고 저 증권사도 두 번 그만뒀지만 한 번도 무슨 구조조정이다, 무슨 뭐 명퇴금이다, 위로금 이런 거 한 번 받아본 적 없어요. 저 스스로 그냥 제 승질대로 그만두고 한 거지. 그리고 그 바닥을 뜨거나 다른 일을 했지 뭐 회사로 옮긴 그런 게 아닙니다. 그러면서 소위 제가 지방대 1년 다니고 편입으로 와서 이렇게 뭐 졸업을 했는데, 소위 스카이 나온 애들한테 밀리지 않고 지점장 생활 더 오래 했어요. 물론 승질이 이러고 회사를 옮겨 다니고 그러니까 임원은 지금 뭐 못했으니까 뭐 그렇다던 치더라도 하여튼 요령이 있습니다. 제가 봐도.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좋은 학교 나온 애들 경쟁에서 이기고 또 그런 애들 밑에 두고 쓰죠. 뭐 그 정도 하고 괜히.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못 가고 요령과 또 직업상 상담을 오래 했단 말이죠. 제가 어떤 팀장이나 지점장 했을 때 지점장 생활이 제일 오래 했는데 한 9년 조금 더 한 것 같은데, 상담을 하면 고객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이죠.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뭐 식사하면서 뭐 주식 얘기 이렇게 별로 안 합니다. 그냥 아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 돌아가는 얘기. 그러면서 이제 약주 한잔하고 그러시면 그 본인의 고민이랄까?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. 뭐 주로 뭐 건강, 그리고 자녀, 그다음에 재산 뭐 이런 거. 저보다 분명히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이 더 많고 나름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좀 청취하면서 좀 배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 아닌 상담을 오래 했죠. 그래서 그 연배 되시는 선배님들, 저보다 뭐 한 9살, 10살 많으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, 이제 제가 이제 그 연배가 됐지만 그분들이 나이를 들을수록 본인의 말을 주위에서 경청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저도 이제 그 나이 되니까 50대 중후반 되니까 좀 느껴지더라고요. 뭐냐면 그 또래끼리 만나면 뭐 별로 이렇게 다 비슷해요. 안 그러겠습니까? 그러니까 무슨 뭐 본인 고민 얘기하면 야 술이나 먹어, 야씨 뭐 먹고 살만 하고만 뭐 응? 야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너 왜 그러냐 갑자기 너 사춘기 왔냐 뭐 이런 소리가 듣는 거죠. 그래서 뭐 지점장 정도 되니까 사회 돌아가는 거 얘기하기 쉽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주로 경청을 하죠. 그분들은 이제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. 아, 술 한잔 먹으면서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또 크게 반박 안 하고, 제가 어찌 감히 이 선배분 또 오래되신 그분들한테 어떤 반박을 하겠습니까? 저랑 어떤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듣죠. 또 저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. 그분들한테. 그 자리에 가본 분들의 말씀이 저는 생각이 같은 게 이런 거예요. 정치 얘기 나오면 그분들은 주위에 그런 또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여야 무슨 얘들 무슨 뭐 좌우 진영 이런 거 그분들은 안 믿어요. 왜? 그 자리 올라가면 인간의 욕망의 문제고 또 출세 지향적인 놈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니 대가리 좋고 걔들 챙겨줘야 되고 그래야 걔들이 돌봐주고 또 자기 퇴임한 데도 뒷막음 되고 거의 조폭이죠, 뭐 조폭. 뭐 얘기가 또 옆으로 새네. 뭐 그랬습니다. 그래서
그러면서 제가 살면서 어떤 타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때가 언제였는지 이렇게 한번 뒤돌아봤습니다. 그러면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면 전혀 남의 도움이 필요 없죠. 저 잘난 맛에.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통이 있을 때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뭐 있겠죠. 그래서 이 육체적 고통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제가 5번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했는데 살면서 다행히 다 이렇게 치명적인 죽을 병은 아니어서 여담이지만 제가 허리 수술만 3번을 했는데요. 2번째 수술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병원 있고 집에서 이제 요양만 한 3주나 한 5주 하면 되는데 집에 가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데 꼼짝을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. 수술을 했는데 허리도 옆으로 못 돌리겠는 거예요. 그게 겨우겨우 해서 병원에 다시 갔더니 유명한 종합병원입니다. 당연히 대학교 뭐 이걸 전문적으로 해서 첫 번째 수술도 거기서 했는데 교수란 인간이 CT를 다시 찍어보더니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됐죠? 그거를 환자인 나한테 물어요. 이 개새끼. 내가 보니까 지가 특진 비단보다 다 받아 처먹고 당연히 지가 수술 안 한 거예요. 제가 보기에는. 이거 애들 실험 도구 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 대학병원 안 가요. 왜? 다른 데 가서 수술해 보니까 마취서부터 하는 게 달라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대학병원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인턴이나 레지던트 실험 도구 되는 거예요. 그 특집이 됐다고 교수들이 할 것 같습니까? 그래서 혈종이 생겼대요. 그러니까 디스크를 제거했는데 거기에 막말로 핏덩어리가 묻혀서 디스크 역할을 해서 통증하니까 바로 재수술에 들어갔습니다. 한 보름 만에 했나. 그러니까 쨘데 또 쨘 거예요. 지금 생각해도 아파. 그래서 그때 미안한 얘기지만 그 옆에 있는 분한테 2인실에 있었는데요. 그때 담배 필 때거든요. 한겨울에. 수술하고 이제 마취하면서 이제 그 통증 뭐 완화제 뭐 이런 거 맞는데 바로 수술하니까 그게 통증이 그게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옆으로 돌리지도 못하는 거예요, 몸을. 그러니까 남자 간호사분이 와서 한 분도 아니고 또 한 명, 2분이 와서 여자가 도와서 이렇게 해야지 옆으로 틀 정도인데 그때 이제 공황장애라는 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껴봤습니다. 내가 평생 여기 누워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이러고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수술하자마자. 그러니까 제가 막 악을 썼어요. 막. 그렇지 않고는 못 견디겠더라고요. 막 악 써가지고 나 일으켜 세우라고. 그래서 휠체어 타고 한겨울인데 그때 밖에 나가서 담배 폈습니다. 담배 몇 대 피고 들어오니까 좀 가라앉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제 경험인데 저는 그 다음부터는 하여튼 대학병원은 안 갑니다. 그리고 제가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이 허리 통증 이런 거 많이 잘 참거든요. 그래서 위경련인 줄 알고 그 병원 가면 2방 주사 맞는 게 있거든요. 그럼 근육 이완제하고 뭐 맞으면은 약 먹고 그러면은 풀려요. 근데 이틀 지났는데 그 상황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갔죠. 갔더니 이제 응급실이니까 이제 자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? 근데 도저히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요. 그러니까 공교롭게 제가 응급실에 간호사분 바로 옆에 침실에 있게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. 살려달라고. 살려주세요. 그래요. 제가. 그러니까 간호사 뭐 진통제를 놓는데 처음 한 방 맞을 때는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또 한 2시간 지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나 좀 살려달라. 나 죽는다. 그랬더니 뭐 하여튼 주사를 놔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통증이
싹 가시는데 한 두세 시간 가요. 또 그래요. 그래서 또 주사 맞았는데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, 이번에는. 그래서 하여튼 그걸 몇 번 주사를 했더니 이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. 이게 자기들이 놔줄 수 있는 주사가 아니다, 이게. 더 이상은 자기들이 몇 번 해서 해드렸는데 이건 더 이상 자기 선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나는 모르겠고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날 죽여라 그냥.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간호사가 이제 또 어디 가구하는 상황에 일지 같은 게 바로 옆에 침실가 봤어요. 그랬더니 MP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몰핀을 몇 번 맞은 겁니다. 그러니까.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담낭 제거술이었는데, 그러니까 아산병원이었는데, 거기서 기록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 한데 어떻게 참았냐고 그러는데, 저도 엄청 많고 크더라고요. 그래서 이 강도의 고통을 안고 살려면, 진짜 못 삽니다. 죽는 게 낫지. 그래서 수술하는 거고.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강한 고통은 인간이 견딜 수가 없어요. 이거 한계를 넘는 겁니다. 근데 또 그 순간을 넘기면 언제 그랬냐 싶고 이제 또 살아갑니다. 뭐 정신적 고통은 제가 내용은 좀 그렇고 하여튼 15년이 조금 넘었나 그 정도 된 얘기인데 제가 그때는 증권사 손님으로 그 사이버룸이라고 거의 뭐 제 방처럼 쓰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스스로 이게 제 성격이 강단 있고 똑똑하다는 그 자만심이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. 그때 왜 직장 그만두고 증권사 그만두고 화력의 영업부장 한 2년 하고 2년 좀 안 되게 하고 다시 다른 증권사로 복귀를 해서 지점 생활 하다가 어떻게 발탁돼서 IMF 때 자르기 바쁜데 본사 팀장으로 들어갔어요. 그게 하다 보니까 이제 팀장이 된 거죠. 이제 지점 총괄하는 그 저보다 선배들이 지점장이거든요. 그 당시 때 저는 나이가 할 나이가 아니어서 그래서 노예한 그 선배 지점장들 상대하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경험이 많으니까 멘탈이 갑이었습니다. 근데 한순간에 이제 제가 이제 무너진 거죠. 이제 멘붕에 빠졌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사이버룸에 있고 손님할 때니까 돈도 좀 벌었으니까 직장 생활 안 한 거죠. 근데 하면 또 잘합니다. 직장 생활. 하여튼 그래서 멘붕에 빠졌는데 머릿속에 제 느낌은 이 전구를 우리 전구 담아라고 그러죠. 옛날에 쓰던 거. 그걸 켜놓은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휑하죠. 머릿속에 아주 뜨겁고 그걸 켜놓은 상태여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를 해가지고 원래 아침밥은 중학교 때부터 안 먹었지만 식음을 전폐한다고 그래야 되나? 그렇게 되더라고요. 점심에 밥 먹을 생각도 없고 근데 이제 허기는 지니까 또 살겠다고 그러면 제 방이니까 배달을 시켜요. 귀찮으니까 나가기도 뭐 해서 그러면 당시 때는 그냥 먹기 편하라고 라면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짬뽕이나 뭐 이렇게 해서 배달을 시키자고 해서 먹으면 딱 역시 옛날에 다 경험 있는 분들 하는 말이 다 맞더라고요. 라면이 모래알 씹는 느낌이 딱 나면 한 젓가락 딱 넘기고 나면 국물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한 달 반 만에 몸무게가 그 당시 때 72kg에서 60kg로 12kg가 빠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당연히 허리죠. 허리하고 허벅지 살이 빠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바지가 이제 헐렁헐렁해서 혁대를 쫄라매도 이제 막 접히는 거죠. 허리 부분이.
근데 그땐 담배 필 때니까, 제 방에서 혼자 잘 때니까, 따로 혼자.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. 그래서 다니던 병원한테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내가 잠을 못 잔다. 그랬더니 뭐 수면제를 처방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또 그런 건 싫어서 이거 중독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고 수면 유도제이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중독되는 거 아니라고. 그래서 처방전 들고 병원에 아니 약국에 갔더니 강남에 있는 약국인데 약사들이 많은데 처방전을 보더니 자기들끼리 이렇게 눈짓으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간 데가 이제 정신과 이런 병원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과다량을 이렇게 처방해 줬나 봐요. 그래서 제가 그냥 물었죠. 이거 먹으면 죽나요? 그때 그 사람들은 더 섬뜩한가 봐요. 하여튼 용량에 주의하시라고. 그래서 그거 먹었더니 진짜 잠이 스르르 와서 자져요. 근데 더 사람이 힘든 거는 그 수면 유도제 자체도 몰래 먹어야 돼요. 아무 내색을 안 하고 아무렇지 않듯 살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녁 때 이제 누구랑 술 먹고 그럴 게 아니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소주를 먹죠. 일부러 이제 허름한 집 가서 장 끝나고 일찍 뭐 하면서 한다는 허름한 집 가서 소주를 먹습니다. 혼자서. 그때 혼술이란 것도 없을 텐데. 그렇게 몇 주를 하니까 속이 아파서 소주를 못 마시겠는 거예요. 뭐 안주를 먹겠습니까? 깡소주 먹듯이 먹었죠. 안주는 시키더라도. 그러니까 또 살겠다고 막걸리를 먹었죠. 그래서 제가 34년 핀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는 성격인데 제가 2010년 1월 1일 날 딱 끊고 지금까지 핀 적이 없어요. 그날부터. 근데 주위에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하기도 싫고 자존감은 다 무너지고 근데 멘붕이 되니까 사람이 판단력이 없어져요.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헛똑똑이야, 헛똑똑이. 세상 저 잘난 줄 알았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제일 못난 놈이에요. 점점 머리가 멍해집니다. 이제 몸무게 빠지고 힘도 없어요. 어떻게 보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멍합니다, 사람이. 바람 소리인지 노래 소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. 헛웃음도 나오고 이게 지금 뭔 시츄에이션인지. 그래서 운전 잘하는데 주차하거나 빠져나오면서 벽에 긁히고 일도 아니죠. 신경도 안 쓰니까 그거는. 그래서 육체적 고통은 견딜 수 없지만 그거 지나가는데 정신적 고통은 나의 최대의 적이고 늘 짓누르는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습니다. 그거를 내 성질대로 못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걸 계속 뜬금없이 툭툭 튀어나와요. 그 답답함이.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다면 어떤 그런 공간이 있다면 누군지도 모르니까 내 고민을 자존감을 지키면서 털어놓고 그걸 들으면서 남의 얘기처럼 들어서 내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라도 되고 누군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경험이 있었다면 좋은 일도 좀 들어볼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지평시의 세상사 고민쉼터 이렇게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고민쉼터를
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추후에 방송 끝나고 나서 제 정보에 제 이메일을 남기겠습니다. t존337 gmail.com인데요. t존은 그냥 제가 지은 말입니다. 존은 뭐 구역 뭐 이러지 않습니까? t는 옛날에 그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있었는데 그 약해서 제 스스로 그냥 t존이라고 지었습니다. 인간은 제가 보기엔 누구나 좀 간살스럽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미래는 늘 불안정하고 두렵고 현재는 늘 불만족스럽죠. 현재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또는 비참할수록 지나간 과거는 행복했고 그 과거가 현재일 때는 불만이었겠죠. 고민이라는 게 뭐 살면서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러면 뭐 종교도 없겠죠. 그래서 제 이거 좀 참고로 요거 켜놨는데 보시면은 이 성별이 뭐 남녀 구성비는 뭐 반반 정도 됩니다. 근데 저는 좀 특이한 게 뭐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몰라도 연령대가 이렇게 딱 두 연령대로만 있어요. 45세에서 54세까지 뭐 한 39%, 55세에서 64세까지가 61%. 그러니까 제 또래나 선배님들 또는 이렇게 조금 적으신 분들 이렇게 딱 두 부류만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말하기가 더 편하고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.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시면 뭐 꼭 이 연령대 아니라 무슨 뭐 주위에 뭐 젊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은 좀 알려주십시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저한테 그 내용을 보내실 때는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호칭, 뭐 그냥 뭐 A나 뭐 B나 아니면 뭐 순이라든가 누가 들어도 전혀 관계없는 호칭,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연을 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. 그러면 본인 얘기를 제 3자의 관점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소중한 삶입니다. 본인 스스로 이렇게 판단과 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해야 후회도 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 여기는 좀 과격한 말을 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. 다 이렇게 다 댓글 못 달게 해놨고, 그리고 연령대가 이렇게 되시니 이분들 인생 사신 시간을 더하면 또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실 테니까 인생에 답은 없지만 경험이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좋은 뭐 이런 댓글을 부탁드립니다. 만약 그런 사연이 오면. 그래서 제가 만든 이 고민 쉼터가 조금이라도 고민의 짐을 더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